조선 중기, 궁궐 안에서도 가장 고요하다는 내명부 동편 행각의 설인이라는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설인은 궁녀도 아닌 허들의 시를 하며 궁녀를 돕는 비천한 신분의 여종이었습니다. 항상 고개를 낮추고 조용히 일만 했지만 궁녀들도 그런 그녀를 함부로 대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상공들조차 그녀 앞에서는 목소리를 높이지 못했습니다. 대비마마 처소의 한 상공은 설인을 바라보며 나직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눈빛이 곱긴 한데 가끔은 그 눈빛이 사람 속을 훤히 꿰뚫어 보는 듯하구나. 곁에 있던 젊은 궁녀가 속삭였습니다. 천한 여종이면서 어찌 저리도 고귀한 자태를 가질 수 있는지 함부로 대할 수가 없사옵니다. 나도 그런데 넌 오죽하겠느냐? 참으로 아까운 인재로다. 실제로 궁궐 안의 사람들 사이에서 설인은 남다른 존재였습니다. 그녀를 곁에서 본 사람은 누구나 알게 되었죠. 설인의 고운 심성과 위기의 순간마다 빛을 발하는 놀라운 지혜를 말입니다. 작년 무더운 여름, 장마로 궁궐의 담장이 무너져 내렸을 때 모두가 우왕좌왕하며 서로의 눈치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설인은 혼비백산이 된 그들 사이에서 전혀 흔들림 없이 빗물에 흘러내리는 흙과 돌의 흐름을 살폈습니다. 저쪽 소나무 기둥을 잘라 막으면 더 이상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정말로 설인이 말한 대로 하자 무너져 내리던 담장이 멈추었고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 일 이후로 사람들은 그녀를 궁궐의 해결사라 불렀고 미워하는 이보다는 곁에 두고 싶어 하는 이가 많았습니다. 다음 날 밤, 설인은 궁녀들의 하소연을 들어주다 보니 어느새 깊은 밤이 되었습니다. 시원한 밤 공기에 발걸음이 가벼워졌고 하늘엔 보름달이 환하게 떠 그녀의 가는 길을 은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길모퉁이를 돌아서는 순간 휙 하는 소리와 함께 도포자락이 바람을 가르며 날아오더니 머리 하나는 좋기 더 큰 사내가 불쑥 나타났습니다. 설인은 놀란 나머지 비명도 못 지른 채 벌러덩 주저앉아 엉덩방아를 찧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내는 더 놀란 듯 두 눈이 휘둥그레져 한 발, 두 발 뒤로 물러났습니다. 뒷걸음질 치다 기둥 모서리에 부딪혔는지 윽 하는 신음을 삼키고는 겨우 균형을 잡았습니다. 그 우스꽝스러운 모습에 설인은 놀란 가슴을 부여잡으면서도 피식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제가 귀신으로 보였던 모양입니다. 그리 놀라시는 것을 보니 입꼬리가 살짝 올라간 채로 묻자 사내는 고개를 저으며 도포깃을 여몄습니다. 아니다. 다만 달빛 아래서 뜻밖의 사람을 만나 놀란 것이다. 농이 지나쳤다면 죄송합니다. 퇴청이 늦으셨습니다. 서책을 읽다 보니 시간이 늦은 줄 몰랐다. 바람이 스치고 보름달빛이 두 사람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습니다. 설인은 달빛에 비친 사내의 얼굴이 잘 보이지는 않았지만 무언가 이상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그 순간 사내의 손목에서 번쩍이는 옥패가 눈에 스쳤습니다. 달빛이 꼭 그 옥패만 비추는 듯 반짝였는데 그 문양은 궁궐 안에서도 오직 왕족만이 지닐 수 있는 봉황 문양이었습니다. 설인의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이분이 세자이시구나. 궁 안에서 이런 늦은 시각까지 돌아다니는 것은 위험하다. 그러니 그만 처소로 가거라. 세자는 그 말만 남기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설인은 세자의 뒷모습을 아련하게 쳐다보며 이 만남이 단순한 우연이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헌데 세자 저하의 얼굴에 어둠이 서려 있구나. 잘못 본 것이라면 좋으련만. 설인은 걱정스러운 마음을 안고 처소로 돌아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관상감에서 나온 관상가 허 정관이 궁인들의 관상을 보러 왔습니다. 병이 잦은 대비마마의 명으로 불길한 기운을 가진 자를 골라내기 위함이었습니다. 허 정관은 많은 궁녀들의 상을 보고 고개를 저었지만 마지막 순서로 설인 앞에 선 순간 붓을 들던 손이 허공에서 멈춰 섰습니다. 이 여인은 존귀하기 짝이 없는 왕후의 상이다. 순간 주변 상궁들과 내시들이 술렁였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 아이는 비천한 여종입니다.
이 눈매, 이 미간의 기운, 그리고 귀의 흐름까지. 틀림없는 왕후의 상입니다. 이 소문은 대비의 귀에도 들어갔고 그날 밤 서리는 내금위에 의해 밀실로 끌려가 취조를 받게 되었습니다. 너의 정체는 무엇이냐? 천한 여종이 어찌 왕후의 관상을 지녔다는 것이냐? 아무리 왕후의 상을 가졌더라도 신분이 천하다면 의미 없는 관상일 뿐이옵니다. 대비마마, 이 아이의 말이 맞습니다. 이 아이의 부모와 친척들을 다 알아보았지만 천한 출신이었습니다. 그래. 허나 이 아이가 궐 안에 계속 있는다면 내가 신경이 쓰여 더 병이 나겠구나. 당장 궐 밖으로 내보내거라. 대비마마. 하루, 아니 반나절만이라도 이곳에서 머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반드시 마무리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시끄럽다. 지금 당장 치워라. 불길한 아이 같으니. 대비는 상궁에게 눈짓을 하고 자리를 떠났고 상궁은 조용히 서린을 데리고 궐문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상궁마님, 내일 궐을 나가게 해주십시오. 한 사람의 인생이 달린 일입니다. 부디 모른 척 해주실 수 없겠습니까? 상궁은 그 애절한 부탁에 잠시 걸음을 멈추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좋다. 넌 오늘 궐 안에 없는 사람이다. 그러니 오늘 안으로 일을 마무리하거라. 상궁마님,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서리는 어제 달빛 아래 마주쳤던 세자를 찾기 위해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세자의 얼굴에 서렸던 짙은 그림자. 앞으로 큰 위기가 그를 덮칠 것이라는 징조가 분명했습니다. 서리는 그 위기가 오늘 밤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가슴을 졸였습니다. 서고 근처에서 조용히 책을 읽고 있던 세자 앞에 서린이 숨가쁘게 나타났습니다. 너는 그날 밤 길에서 보았던 그 처자가 아니더냐? 전하. 더는 시간이 없습니다. 오늘 밤 저하께 화가 닥칠 것입니다. 세자는 의아한 눈빛을 거두지 못했으나 서린의 눈 속 깊이 서린 절박함에 잠시 책을 덮었습니다. 바로 그때 서고 창문 밖에서 미세한 인기척이 들려왔습니다. 서린은 재빨리 병풍 뒤로 세자를 끌어당겼습니다. 순간 창문 틈으로 짧게 번쩍이는 칼날빛이 보였습니다. 이것이 네가 말한 위기란 말이냐? 예, 저하.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닙니다. 저들이 실패했다면 곧 다른 수를 쓸 것입니다. 잠시 후 한내시가 두 손을 앞으로 모으고 고개를 숙인 채 서고로 들어섰습니다. 세자가 이곳에 있다 들었는데 오늘 밤을 또 넘기게 둘 수는 없지? 그 말과 함께 내시는 천천히 허리를 펴고 손을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그 손에는 시퍼렇게 빛나는 단도가 들려 있었습니다. 병풍 뒤에 몸을 숨긴 세자는 아주 미세하게 뚫린 구멍을 통해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내시는 잠시 주위를 두리번거리다 표정을 감춘 채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가 서고 문을 나서자 세자는 비로소 길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제야 세자는 자기 품 안에 기댄 서린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녀는 숨을 죽인 채 병풍 밖의 기척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으려는 듯 고요히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넌 겁나지 않는 것이냐? 세자 저하께서 무사하시다면 전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한마디가 세자의 가슴 깊숙이 파문처럼 번져갔습니다. 너를 이대로 보낼 수는 없겠구나. 세자는 서린에게 숨겨둔 자신의 한복을 내어주었습니다. 암행 나갈 때 입는 한복이다. 이 옷으로 갈아입고 내 침소로 가자. 그리고 나를 지켜라. 서린은 세자가 건넨 한복을 두 손으로 받았습니다. 손끝에 닿는 순간 그녀의 심장이 조용히 떨렸습니다. 어서 갈아입거라. 오늘 밤은 나 혼자선 버틸 수 없을 듯하구나. 두 사람은 깊은 밤 달빛을 등에 업고 서고의 뒷문으로 빠져나왔습니다. 잠시 후 세자를 모시는 김내관이 서고 문 밖에서 세자를 기다렸습니다. 세자 저하, 밤이 늦었사옵니다. 어서 침소로 드시지요.
기다려도 답이 없자 김내관은 한숨을 쉬며 서고 문을 열었습니다. 뭐요? 또 없으시네. 세자 저하, 어디로 가신게요? 어제도 몰래 나가시더니. 김내관은 설마 하는 마음으로 동궁전으로 갔고 기대 없이 세자의 침소 문을 열었습니다. 헌데 이것이 무슨 일이랍니까? 세자 저하께서 왜 여기에 계시옵니까? 내 침소에 내가 있는 것이 이상한 것이냐. 내 놈이 졸고 있어서 그냥 나 혼자 왔다. 되었느냐? 제가 졸았사옵니까? 그것을 나한테 묻는 것이냐? 하긴, 졸리면 업어가도 모르는 법이지. 이 대화를 듣는 서리는 웃음을 참느라 손바닥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서리는 그렇게 세자 침소 병풍 뒤에 있는 비밀의 방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며칠 뒤 이른 아침, 서리는 세자의 관상을 보며 하루를 시작하게 했습니다. 밤새 편안하셨는지요? 매일 밤 내가 함께 해주니 마음이 아주 편안했다. 바로 그때 서린의 눈에 세자의 얼굴에 드리운 어두운 그림자가 비쳤습니다. 세자 저하. 오늘은 그 어떤 차도, 그 어떤 음식도 입에 대지 마시옵소서. 무슨 연유로 그러는 것이냐? 오늘 저하의 관상에 검은 기운이 얽혀 있습니다. 음식으로 탈이 날 징조이옵니다. 오늘은 대비마마께서 주최하시는 학문 토론이 있어 많은 이들과 자리를 함께해야 하느니라. 저하, 오늘은 복통을 핑계로 모든 음식과 술을 사양하시고 대신 그 술과 차를 반대 세력의 인물들에게 하사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그들의 반응도 지켜보시지요. 그리고 저하께서 직접 드실 차는 김내관으로 하여금 미리 준비케 하시면 될 것입니다. 세자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시 후 학문 토론이 시작되고 모두가 세자의 잔이 채워지기를 기다렸습니다. 잔에 붉은 술이 고이자 세자는 뜻밖에도 술병을 들고 제일 먼저 대비마마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대비마마의 미간이 순간 찌푸려졌고 얼굴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대비마마, 이런 자리를 마련하시고 저를 아껴주시는 마음에 한 잔 올리겠습니다. 내 술도 여기에 있는데 괜찮겠느냐? 대비마마께서도 저에게 한 잔 따라 주시지요. 대비마마는 대신들의 시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세자의 술을 받았습니다.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대비마마의 만수무강을 기리며 먼저 술을 드시지요. 대비마마의 표정은 점점 차갑게 굳어갔고 손은 미세하게 떨고 있었습니다. 대비마마는 천천히 술잔을 입으로 가져가다 손에서 미끄러지는 듯 연기했습니다. 내가 오늘 몸이 좋지 않은 듯하구나. 무엇들 하느냐? 어서 대비마마를 침소로 모시지 않고. 세자는 들고 있던 술잔을 내려놓고 소리치며 김내관에게 눈짓을 주었습니다. 김내관은 그 혼란 속에서 세자의 술병을 옷 속에 감췄습니다. 잠시 후 김내관이 비밀리에 확인한 결과를 세자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세자 저하, 독주가 맞사옵니다. 알고 있었다. 허나 아직 전하께 알릴 때가 아니다. 대비마마는 자신의 본색을 스스로 천하에 알리게 될 것이다. 내가 그리 만들 것이다. 그날 밤 침소로 돌아온 세자는 지친 몸과 마음을 침상에 눕히며 중얼거렸습니다. 설이나, 오늘은 참 힘든 날이었구나. 비밀의 방에서 기다리던 서리는 그 목소리를 듣자 깊은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무사히 돌아오셔서 다행입니다. 그녀는 살며시 문을 열고 세자 앞에 다가앉아 작은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안에는 곶감, 약과, 그리고 떡이 들어 있었습니다. 내가 먹지 못할 것을 알고 준비한 것이냐? 오늘은 목숨이 오가는 하루였습니다. 어찌 마음 놓고 드실 수 있었겠습니까?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떡이로구나. 한편 대비마마는 또다시 세자가 위기를 모면한 사실에 분노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대비마마, 세자를 옆에서 돕는 조력자가 있는 듯합니다. 분명 세자의 관상에는 오늘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는데 말입니다.
그 자가 누구더냐? 아직은 모르나 곧 밝혀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계책이 있사옵니다. 가을바람이 서늘하게 스며드는 날, 궐 내에 은밀한 소문이 떠돌았습니다. 들었는가? 사냥터 근처 매화정자에서는 속삭이는 말도 심리 밖에서 들린다더라. 이 소문은 궁녀의 입에서 내시의 귀로, 내시의 입에서 관상가의 귀로 들어갔습니다. 그런 허튼 소리를 믿는 자가 어리석지요. 내일 사냥에서 세자를 쓰러뜨리면 모든 것이 끝입니다. 그래,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 내가 직접 계획을 말해주겠다. 그날 밤 매화정자, 달빛이 대나무 숲 사이로 스며들었고 대비마마와 관상가는 조심스레 걸음을 옮겼습니다. 한편 사냥터 별채에서는 왕과 종전, 대신들, 그리고 세자가 모여 앉아 저녁 연회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대비마마의 또렷한 목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사냥이 시작되면 세자가 타는 말의 안장 아래 독침을 숨겨라. 말이 날뛰면 관상가와 내가 쏜 화살이 그를 쓰러뜨릴 것이다. 숨이 멎은 듯 조용해진 방 안, 왕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고 중전은 차가운 눈빛으로 문박을 응시했습니다. 그리하면 세자는 끝이고 대비마마께서 원하시는 조카 원희를 세자 자리에 올릴 수 있지요. 그래, 내가 국정을 쥘 때가 다가왔구나. 허나 그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었으니 매화정자 기둥 속에는 대나무관이 숨겨져 있었고 그 관은 사냥터 별채의 한 방으로 곧장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세자는 주먹을 꽉 쥐었고 왕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세자, 바른 대로 말하거라. 그동안 대비마마가 너를 해하려 했던 것이냐? 예, 아바마마. 하여 오늘 이 자리를 만든 것이냐? 나에게 알리고자. 예, 아바마마. 이 아비가 어리석었구나. 그동안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느냐? 아니옵니다. 저를 돕는 아이가 있어 오늘 이런 자리에서 대비의 실체를 알릴 수 있었습니다. 이 대비를 폐위하여 섬으로 유배를 보내야 직성이 풀리겠구나. 문을 박차고 매화정자로 향한 왕의 발걸음은 거침없었습니다. 여유롭게 대화를 나누던 대비마마와 관상가는 왕의 위협적인 그림자를 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내 이놈들. 짐의 아들을 해하려 한 죄, 하늘이 두렵지 않더냐? 그건 그저 우스갯소리일 뿐. 그 헛소리를 모두 들었다. 변명은 무의미하도다. 저들을 당장 포박하라. 그날 밤 비밀의 방으로 돌아온 세자는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설인아, 너의 슬기로운 지혜가 아니었다면 오늘 내 목숨은 여기 없었을 것이다. 저하를 지키는 것은 제 운명입니다. 그 순간 설이는 세자의 얼굴에서 위기는 사라지고 편안함만이 남은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세자 저하의 관상의 위기는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궐을 나가도 될 것 같습니다. 세자는 설인이 떠난다는 말에 마음이 허전했지만 그녀를 잡을 명분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설인은 궐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해가 지난 어느 날 전국에 금홀령이 내려지고 세자빈을 찾기 위한 방이 사방에 붙었습니다. 세자빈을 드린다 해도 설인이 아니라면 나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다. 세자빈 간택날이 되어 궐은 분주했습니다. 세자 저하, 양반 교수들이 참으로 많이 왔구먼요. 어느 댁에서 세자빈이 나올까요? 그것은 어마마마께서 결정하실 일이지. 답답함이 밀려온 세자는 정원으로 나갔다가 무심코 궁 안에 들어온 교수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노란 저고리에 붉은 치마를 입은 한 여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설인과 너무나도 닮은 모습이었습니다. 설인이 여기에 내가 미쳐가는 것인가? 설인이 여기에 있을 리가 없다. 김내관, 들어온 교수 중에 설인이라는 이름이 있는지 확인해 보아라. 잠시 후 김내관이 돌아와 말했습니다. 세자 저하, 설인이라는 이름은 없었사옵니다.
그럼 그렇지. 있을 리가 없는 사람이야. 시간이 흘러 상간택 날이 되었습니다. 최종 후보로 뽑힌 3명의 교수들이 중전과 세자 앞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세자는 무심코 고개를 들었다가 그 속에 서린이 있는 것을 보고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서린아. 정말 너란 말이더냐. 내가 꿈을 꾸는 듯하구나. 중전의 질문이 끝나고 세자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1년 전 배고픔에 지쳐 있을 때 먹었던 3가지 음식이 있어. 그것이 무엇인지 말해주시오. 다른 교수들은 어리둥절했지만 중앙에 앉은 교수가 차분히 입을 열었습니다. 세자 저하께서 좋아하시는 음식은 곶감, 약과, 그리고 떡이옵니다. 세자의 입가에는 숨길 수 없는 웃음이 흘렀습니다. 중간에 내려져 있던 발이 올라가고 드디어 세자와 교수가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빛은 서로를 간절하게 바라는 듯 애틋했습니다. 그렇게 박대감의 여식, 화연이 세자빈이 되었습니다. 과거 데비마마의 모함으로 박대감은 관직을 박탈당하고 유배를 떠나야 했습니다.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져 노비 신분으로 전락했고 화연은 서린이라는 이름으로 신분을 숨긴 채 궁궐의 여종이 되어 아버지의 억울함을 밝히려 했던 것입니다. 이제 모든 진실이 드러나고 화연은 세자빈 교육까지 마친 뒤 세자와 혼례를 올렸습니다. 그날 밤 마침내 두 사람만이 세자의 침소에 남게 되었습니다. 당신과 단둘이 있을 이 날을 얼마나 기다린 줄 아시오. 저 역시 그러하였사옵니다. 혼례복이 무거워 보이는구려. 우선 편히 쉬게 해드리겠소. 세자의 손길이 조심스럽게 세자빈의 혼례복 끈을 풀어내렸습니다. 겹겹이 걸쳐있던 비단이 하나둘 벗겨지자 비단결 같은 속살이 세자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 시선 속에는 오랜 기다림과 사랑, 그리고 앞으로 함께할 삶에 대한 다짐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세자와 화연은 오랜 이별과 기다림의 끝에서 비로소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궁중의 권세와 세월의 풍파 속에서도 꺼지지 않았고 오히려 더 깊어져 백성들에게도 전해졌습니다. 백성들은 그들을 하늘이 맺어준 부부라 부르며 축복했고 조선 중기 궁궐 안에서도 가장 고요하다는 내명부 동편 행각의 서린이라는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서린은 궁녀도 아닌 허드레시를 하며 궁녀를 돕는 비천한 신분의 여종이었습니다. 항상 고개를 낮추고 조용히 일만 했지만 궁녀들도 그런 그녀를 함부로 대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상공들조차 그녀 앞에서는 목소리를 높이지 못했습니다. 데비마마 처소의 한 상공은 서린을 바라보며 나직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눈빛이 곱긴 한데 가끔은 그 눈빛이 사람 속을 훤히 꿰뚫어 보는 듯하구나. 곁에 있던 젊은 궁녀가 속삭였습니다. 천한 여종이면서 어찌 저리도 고귀한 자태를 가질 수 있는지 함부로 대할 수가 없사옵니다. 나도 그런데 넌 오죽하겠느냐? 참으로 아까운 인재로다. 실제로 궁궐 안의 사람들 사이에서 서린은 남다른 존재였습니다. 그녀를 곁에서 본 사람은 누구나 알게 되었죠. 서린의 고운 심성과 위기의 순간마다 빛을 발하는 놀라운 지혜를 말입니다. 작년 무더운 여름, 장마로 궁궐의 담장이 무너져 내렸을 때 모두가 우왕좌왕하며 서로의 눈치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서린은 혼비백산이 된 그들 사이에서 전혀 흔들림 없이 빗물에 흘러내리는 흙과 돌의 흐름을 살폈습니다. 저쪽 소나무 기둥을 잘라 막으면 더 이상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정말로 서린이 말한 대로 하자 무너져 내리던 담장이 멈추었고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 일 이후로 사람들은 그녀를 궁궐의 해결사라 불렀고 미워하는 이보다는 곁에 두고 싶어 하는 이가 많았습니다. 다음 날 밤, 서린은 궁녀들의 하소연을 들어주다 보니 어느새 깊은 밤이 되었습니다. 시원한 밤 공기에 발걸음이 가벼워졌고 하늘엔 보름달이 환하게 떠 그녀의 가는 길을 은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길모퉁이를 돌아서는 순간 휙 하는 소리와 함께 도포자락이 바람을 가르며 날아오더니 머리 하나는 좋기 더 큰 사내가 불쑥 나타났습니다. 서린은 놀란 나머지 비명도 못 지른 채 벌러덩 주저앉아
엉덩방아를 찧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내는 더 놀란 듯 두 눈이 휘둥그레져 한 발, 두 발 뒤로 물러났습니다. 뒷걸음질 치다 기둥 모서리에 부딪혔는지 윽 하는 신음을 삼키고는 겨우 균형을 잡았습니다. 그 우스꽝스러운 모습에 서리는 놀란 가슴을 부여잡으면서도 피식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제가 귀신으로 보였던 모양입니다. 그리 놀라시는 것을 보니 입꼬리가 살짝 올라간 채로 묻자 사내는 고개를 저으며 도포깃을 여몄습니다. 아니다. 다만 달빛 아래서 뜻밖의 사람을 만나 놀란 것이다. 농이 지나쳤다면 죄송합니다. 퇴청이 늦으셨습니다. 서책을 읽다 보니 시간이 늦은 줄 몰랐다. 바람이 스치고 보름달빛이 두 사람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습니다. 서리는 달빛에 비친 사내의 얼굴이 잘 보이지는 않았지만 무언가 이상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그 순간 사내의 손목에서 번쩍이는 옥패가 눈에 스쳤습니다. 달빛이 꼭 그 옥패만 비추는 듯 반짝였는데 그 문양은 궁궐 안에서도 오직 왕족만이 지닐 수 있는 봉황 문양이었습니다. 서린의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이분이 세자이시구나. 궁 안에서 이런 늦은 시각까지 돌아다니는 것은 위험하다. 그러니 그만 처소로 가거라. 세자는 그 말만 남기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서리는 세자의 뒷모습을 아련하게 쳐다보며 이 만남이 단순한 우연이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헌데 세자 저하의 얼굴에 어둠이 서려 있구나. 잘못 본 것이라면 좋으련만. 서리는 걱정스러운 마음을 안고 처소로 돌아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관상감에서 나온 관상가 허 정관이 궁인들의 관상을 보러 왔습니다. 병이 잦은 대비마마의 명으로 불길한 기운을 가진 자를 골라내기 위함이었습니다. 허 정관은 많은 궁녀들의 상을 보고 고개를 저었지만 마지막 순서로 서린 앞에 선 순간 붓을 들던 손이 허공에서 멈춰 섰습니다. 이 여인은 존귀하기 짝이 없는 왕후의 상이다. 순간 주변 상궁들과 내시들이 술렁였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 아이는 비천한 여종입니다. 이 눈매, 이 미간의 기운, 그리고 귀의 흐름까지. 틀림없는 왕후의 상입니다. 이 소문은 대비의 귀에도 들어갔고 그날 밤 서리는 내금위에 의해 밀실로 끌려가 취조를 받게 되었습니다. 너의 정체는 무엇이냐? 천한 여종이 어찌 왕후의 관상을 지녔다는 것이냐? 아무리 왕후의 상을 가졌더라도 신분이 천하다면 의미 없는 관상일 뿐이옵니다. 대비마마, 이 아이의 말이 맞습니다. 이 아이의 부모와 친척들을 다 알아보았지만 천한 출신이었습니다. 그래. 허나 이 아이가 궐 안에 계속 있는다면 내가 신경이 쓰여 더 병이 나겠구나. 당장 궐 밖으로 내보내거라. 대비마마. 하루, 아니 반나절만이라도 이곳에서 머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반드시 마무리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시끄럽다. 지금 당장 치워라. 불길한 아이 같으니. 대비는 상궁에게 눈짓을 하고 자리를 떠났고 상궁은 조용히 서린을 데리고 궐문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상궁마님, 내일 궐을 나가게 해주십시오. 한 사람의 인생이 달린 일입니다. 부디 모른 척 해주실 수 없겠습니까? 상궁은 그 애절한 부탁에 잠시 걸음을 멈추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좋다. 넌 오늘 궐 안에 없는 사람이다. 그러니 오늘 안으로 일을 마무리하거라. 상궁마님,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서리는 어제 달빛 아래 마주쳤던 세자를 찾기 위해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세자의 얼굴에 서렸던 짙은 그림자. 앞으로 큰 위기가 그를 덮칠 것이라는 징조가 분명했습니다. 서리는 그 위기가 오늘 밤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가슴을 졸였습니다. 서고 근처에서 조용히 책을 읽고 있던 세자 앞에 서린이 숨가쁘게 나타났습니다. 너는 그날 밤 길에서 보았던 그 처자가 아니더냐? 전하. 더는 시간이 없습니다. 오늘 밤
저하께 화가 닥칠 것입니다. 세자는 의아한 눈빛을 거두지 못했으나 서린의 눈 속 깊이 서린 절박함에 잠시 책을 덮었습니다. 바로 그때 서고 창문 밖에서 미세한 인기척이 들려왔습니다. 서린은 재빨리 병풍 뒤로 세자를 끌어당겼습니다. 순간 창문 틈으로 짧게 번쩍이는 칼날빛이 보였습니다. 이것이 내가 말한 위기란 말이냐? 예, 저하.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닙니다. 저들이 실패했다면 곧 다른 수를 쓸 것입니다. 잠시 후 한내시가 두 손을 앞으로 모으고 고개를 숙인 채 서고로 들어섰습니다. 세자가 이곳에 있다 들었는데 오늘 밤을 또 넘기게 둘 수는 없지? 그 말과 함께 내시는 천천히 허리를 펴고 손을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그 손에는 시퍼렇게 빛나는 단도가 들려 있었습니다. 병풍 뒤에 몸을 숨긴 세자는 아주 미세하게 뚫린 구멍을 통해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내시는 잠시 주위를 두리번거리다 표정을 감춘 채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가 서고 문을 나서자 세자는 비로소 길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제야 세자는 자기 품 안에 기댄 서린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녀는 숨을 죽인 채 병풍 밖의 기척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으려는 듯 고요히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넌 겁나지 않는 것이냐? 세자 저하께서 무사하시다면 전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한마디가 세자의 가슴 깊숙이 파문처럼 번져갔습니다. 너를 이대로 보낼 수는 없겠구나. 세자는 서린에게 숨겨둔 자신의 한복을 내어주었습니다. 아맹 나갈 때 입는 한복이다. 이 옷으로 갈아입고 내 침소로 가자. 그리고 나를 지켜라. 서린은 세자가 건넨 한복을 두 손으로 받았습니다. 손끝에 닿는 순간 그녀의 심장이 조용히 떨렸습니다. 어서 갈아입거라. 오늘 밤은 나 혼자선 버틸 수 없을 듯하구나. 두 사람은 깊은 밤 달빛을 등에 업고 서고의 뒷문으로 빠져나왔습니다. 잠시 후 세자를 모시는 김내관이 서고 문 밖에서 세자를 기다렸습니다. 세자 저하, 밤이 늦었사옵니다. 어서 침소로 드시지요. 기다려도 답이 없자 김내관은 한숨을 쉬며 서고 문을 열었습니다. 뭐요? 또 없으시네. 세자 저하, 어디로 가신게요? 어제도 몰래 나가시더니. 김내관은 설마 하는 마음으로 동궁전으로 갔고 기대 없이 세자의 침소 문을 열었습니다. 헌데 이것이 무슨 일이랍니까? 세자 저하께서 왜 여기에 계시옵니까? 내 침소에 내가 있는 것이 이상한 것이냐? 내 놈이 졸고 있어서 그냥 나 혼자 왔다. 되었느냐? 제가 졸았사옵니까? 그것을 나한테 묻는 것이냐? 하긴 졸리면 업어가도 모르는 법이지. 이 대화를 듣는 서린은 웃음을 참느라 손바닥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서린은 그렇게 세자 침소 병풍 뒤에 있는 비밀의 방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며칠 뒤 이른 아침, 서린은 세자의 관상을 보며 하루를 시작하게 했습니다. 밤새 편안하셨는지요? 매일 밤 내가 함께 해주니 마음이 아주 편안했다. 바로 그때 서린의 눈에 세자의 얼굴에 드리운 어두운 그림자가 비쳤습니다. 세자 저하. 오늘은 그 어떤 차도, 그 어떤 음식도 입에 대지 마시옵소서. 무슨 연유로 그러는 것이냐? 오늘 저하의 관상에 검은 기운이 얽혀 있습니다. 음식으로 탈이 날 징조이옵니다. 오늘은 대비마마께서 주최하시는 학문 토론이 있어 많은 이들과 자리를 함께해야 하느니라. 저하, 오늘은 복통을 핑계로 모든 음식과 술을 사양하시고 대신 그 술과 차를 반대 세력의 인물들에게 하사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그들의 반응도 지켜보시지요. 그리고 저하께서 직접 드실 차는 김내관으로 하여금 미리 준비케 하시면 될 것입니다. 세자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시 후 학문 토론이 시작되고 모두가 세자의 잔이 채워지기를 기다렸습니다. 잔에 붉은 술이 고이자
세자는 뜻밖에도 술병을 들고 제일 먼저 데비마마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데비마마의 미간이 순간 찌푸려졌고 얼굴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데비마마, 이런 자리를 마련하시고 저를 아껴주시는 마음에 한 잔 올리겠습니다. 내 술도 여기에 있는데 괜찮겠느냐? 데비마마께서도 저에게 한 잔 따라 주시지요. 데비마마는 대신들의 시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세자의 술을 받았습니다. 이 자리를 마련해주신 데비마마의 만수무강을 기리며 먼저 술을 드시지요. 데비마마의 표정은 점점 차갑게 굳어갔고 손은 미세하게 떨고 있었습니다. 데비마마는 천천히 술잔을 입으로 가져가다 손에서 미끄러지는 듯 연기했습니다. 내가 오늘 몸이 좋지 않은 듯하구나. 무엇들 하느냐? 어서 데비마마를 침소로 모시지 않고. 세자는 들고 있던 술잔을 내려놓고 소리치며 김내관에게 눈짓을 주었습니다. 김내관은 그 혼란 속에서 세자의 술병을 옷 속에 감췄습니다. 잠시 후 김내관이 비밀리에 확인한 결과를 세자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세자 저하, 독주가 맞사옵니다. 알고 있었다. 허나 아직 전하께 알릴 때가 아니다. 데비마마는 자신의 본색을 스스로 천하에 알리게 될 것이다. 내가 그리 만들 것이다. 그날 밤 침소로 돌아온 세자는 지친 몸과 마음을 침상에 눕히며 중얼거렸습니다. 설이나, 오늘은 참 힘든 날이었구나. 비밀의 방에서 기다리던 설이는 그 목소리를 듣자 깊은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무사히 돌아오셔서 다행입니다. 그녀는 살며시 문을 열고 세자 앞에 다가앉아 작은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안에는 곶감, 약과, 그리고 떡이 들어 있었습니다. 내가 먹지 못할 것을 알고 준비한 것이냐? 오늘은 목숨이 오가는 하루였습니다. 어찌 마음 놓고 드실 수 있었겠습니까?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떡이로구나. 한편 데비마마는 또다시 세자가 위기를 모면한 사실에 분노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데비마마, 세자를 옆에서 돕는 조력자가 있는 듯합니다. 분명 세자의 관상에는 오늘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는데 말입니다. 그 자가 누구더냐? 아직은 모르나 곧 밝혀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계책이 있사옵니다. 가을바람이 서늘하게 스며드는 날 궐내에 은밀한 소문이 떠돌았습니다. 들었는가? 사냥터 근처 매화정자에서는 속삭이는 말도 심리 밖에서 들린다더라. 이 소문은 궁녀의 입에서 내시의 귀로, 내시의 입에서 관상가의 귀로 들어갔습니다. 그런 헛된 소리를 믿는 자가 어리석지요. 내일 사냥에서 세자를 쓰러뜨리면 모든 것이 끝입니다. 그래,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 내가 직접 계획을 말해주겠다. 그날 밤 매화정자, 달빛이 대나무 숲 사이로 스며들었고 데비마마와 관상가는 조심스레 걸음을 옮겼습니다. 한편 사냥터 별채에서는 왕과 종전, 대신들, 그리고 세자가 모여 앉아 저녁 연회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데비마마의 또렷한 목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사냥이 시작되면 세자가 타는 말의 안장 아래 독침을 숨겨라. 말이 날뛰면 관상가와 내가 쏜 화살이 그를 쓰러뜨릴 것이다. 숨이 멎은 듯 조용해진 방 안, 왕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고 중전은 차가운 눈빛으로 문밖을 응시했습니다. 그리하면 세자는 끝이고 데비마마께서 원하시는 조카 원희를 세자 자리에 올릴 수 있지요. 그래, 내가 국정을 쥘 때가 다가왔구나. 허나 그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었으니 매화정자 기둥 속에는 대나무관이 숨겨져 있었고 그 관은 사냥터 별채의 한 방으로 곧장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세자는 주먹을 꽉 쥐었고 왕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세자, 바른 대로 말하거라. 그동안 데비마마가 너를 해하려 했던 것이냐? 예, 아바마마. 하여 오늘 이 자리를 만든 것이냐? 나에게 알리고자. 예, 아바마마. 이 아비가 어리석었구나.
그동안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느냐. 아니옵니다. 저를 돕는 아이가 있어 오늘 이런 자리에서 대비의 실체를 알릴 수 있었습니다. 이 대비를 폐위하여 섬으로 유배를 보내야 직성이 풀리겠구나. 문을 박차고 매화정자로 향한 왕의 발걸음은 거침없었습니다. 여유롭게 대화를 나누던 대비마마와 관상가는 왕의 위협적인 그림자를 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내 이놈들. 짐의 아들을 해하려 한 죄, 하늘이 두렵지 않더냐. 그건 그저 우스갯소리일 뿐. 그 헛소리를 모두 들었다. 변명은 무의미하도다. 저들을 당장 포박하라. 그날 밤 비밀의 방으로 돌아온 세자는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설인아, 너의 슬기로운 지혜가 아니었다면 오늘 내 목숨은 여기 없었을 것이다. 저하를 지키는 것은 제 운명입니다. 그 순간 설이는 세자의 얼굴에서 위기는 사라지고 편안함만이 남은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세자 저하의 관상의 위기는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궐을 나가도 될 것 같습니다. 세자는 설인이 떠난다는 말에 마음이 허전했지만 그녀를 잡을 명분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설인은 궐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해가 지난 어느 날 전국에 금홀령이 내려지고 세자빈을 찾기 위한 방이 사방에 붙었습니다. 세자빈을 드린다 해도 설인이 아니라면 나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다. 세자빈 간택날이 되어 궐은 분주했습니다. 세자 저하, 양반 교수들이 참으로 많이 왔구먼요. 어느 댁에서 세자빈이 나올까요? 그것은 어마마마께서 결정하실 일이지. 답답함이 밀려온 세자는 정원으로 나갔다가 무심코 궁 안에 들어온 교수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노란 저고리에 붉은 치마를 입은 한 여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설인과 너무나도 닮은 모습이었습니다. 설인이 여기에 내가 미쳐가는 것인가? 설인이 여기에 있을 리가 없다. 김내관, 들어온 교수 중에 설인이라는 이름이 있는지 확인해 보아라. 잠시 후 김내관이 돌아와 말했습니다. 세자 저하, 설인이라는 이름은 없었사옵니다. 그럼 그렇지. 있을 리가 없는 사람이야. 시간이 흘러 상간택날이 되었습니다. 최종 후보로 뽑힌 3명의 교수들이 중전과 세자 앞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세자는 무심코 고개를 들었다가 그 속에 설인이 있는 것을 보고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설인아, 정말 너란 말이더냐? 내가 꿈을 꾸는 듯하구나. 중전의 질문이 끝나고 세자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1년 전 배고픔에 지쳐 있을 때 먹었던 3가지 음식이 있어. 그것이 무엇인지 말해주시오. 다른 교수들은 어리둥절했지만 중앙에 앉은 교수가 차분히 입을 열었습니다. 세자 저하께서 좋아하시는 음식은 곶감, 약과, 그리고 떡이옵니다. 세자의 입가에는 숨길 수 없는 웃음이 흘렀습니다. 중간에 내려져 있던 발이 올라가고 드디어 세자와 교수가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빛은 서로를 간절하게 바라는 듯 애틋했습니다. 그렇게 박대감의 여식, 화연이 세자빈이 되었습니다. 과거 대비마마의 모함으로 박대감은 관직을 박탈당하고 유배를 떠나야 했습니다.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져 노비 신분으로 전락했고 화연은 설인이라는 이름으로 신분을 숨긴 채 궁궐의 여종이 되어 아버지의 억울함을 밝히려 했던 것입니다. 이제 모든 진실이 드러나고 화연은 세자빈 교육까지 마친 뒤 세자와 혼례를 올렸습니다. 그날 밤 마침내 두 사람만이 세자의 침소에 남게 되었습니다. 당신과 단둘이 있을 이 날을 얼마나 기다린 줄 아시오. 저 역시 그러하였사옵니다. 혼례복이 무거워 보이는구려. 우선 편히 쉬게 해드리겠소. 세자의 손길이 조심스럽게 세자빈의 혼례복 끈을 풀어내렸습니다. 겹겹이 걸쳐있던 비단이 하나둘 벗겨지자 비단결 같은 속살이 세자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 시선 속에는 오랜 기다림과 사랑,
그리고 앞으로 함께할 삶에 대한 다짐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세자와 화연은 오랜 이별과 기다림의 끝에서 비로소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궁중의 권세와 세월의 풍파 속에서도 꺼지지 않았고 오히려 더 깊어져 백성들에게도 전해졌습니다. 백성들은 그들을 하늘이 맺어준 부부라 부르며 축복했고 조선 중기 궁궐 안에서도 가장 고요하다는 내명부 동편행각의 설인이라는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설인은 궁녀도 아닌 허들의 시를 하며 궁녀를 돕는 비천한 신분의 여종이었습니다. 항상 고개를 낮추고 조용히 일만 했지만 궁녀들도 그런 그녀를 함부로 대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상공들조차 그녀 앞에서는 목소리를 높이지 못했습니다. 대비마마 처소의 한 상공은 설인을 바라보며 나직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눈빛이 곱긴 한데 가끔은 그 눈빛이 사람 속을 훤히 꿰뚫어 보는 듯하구나. 곁에 있던 젊은 궁녀가 속삭였습니다. 천한 여종이면서 어찌 저리도 고귀한 자태를 가질 수 있는지 함부로 대할 수가 없사옵니다. 나도 그런데 넌 오죽하겠느냐? 참으로 아까운 인재로다. 실제로 궁궐 안의 사람들 사이에서 설인은 남다른 존재였습니다. 그녀를 곁에서 본 사람은 누구나 알게 되었죠. 설인의 고운 심성과 위기의 순간마다 빛을 발하는 놀라운 지혜를 말입니다. 작년 무더운 여름, 장마로 궁궐의 담장이 무너져 내렸을 때 모두가 우왕좌왕하며 서로의 눈치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설인은 혼비백산이 된 그들 사이에서 전혀 흔들림 없이 빗물에 흘러내리는 흙과 돌의 흐름을 살폈습니다. 저쪽 소나무 기둥을 잘라 막으면 더 이상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정말로 설인이 말한 대로 하자 무너져 내리던 담장이 멈추었고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 일 이후로 사람들은 그녀를 궁궐의 해결사라 불렀고 미워하는 이보다는 곁에 두고 싶어 하는 이가 많았습니다. 다음 날 밤, 설인은 궁녀들의 하소연을 들어주다 보니 어느새 깊은 밤이 되었습니다. 시원한 밤 공기에 발걸음이 가벼워졌고 하늘엔 보름달이 환하게 떠 그녀의 가는 길을 은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길모퉁이를 돌아서는 순간 휙 하는 소리와 함께 도포자락이 바람을 가르며 날아오더니 머리 하나는 좋기 더 큰 사내가 불쑥 나타났습니다. 설인은 놀란 나머지 비명도 못 지른 채 벌러덩 주저앉아 엉덩방아를 찧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내는 더 놀란 듯 두 눈이 휘둥그레져 한 발, 두 발 뒤로 물러났습니다. 뒷걸음질 치다 기둥 모서리에 부딪혔는지 윽 하는 신음을 삼키고는 겨우 균형을 잡았습니다. 그 우스꽝스러운 모습에 설인은 놀란 가슴을 부여잡으면서도 피식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제가 귀신으로 보였던 모양입니다. 그리 놀라시는 것을 보니 입꼬리가 살짝 올라간 채로 묻자 사내는 고개를 저으며 도포깃을 여몄습니다. 아니다. 다만 달빛 아래서 뜻밖의 사람을 만나 놀란 것이다. 농이 지나쳤다면 죄송합니다. 퇴청이 늦으셨습니다. 서책을 읽다 보니 시간이 늦은 줄 몰랐다. 바람이 스치고 보름달빛이 두 사람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습니다. 설인은 달빛에 비친 사내의 얼굴이 잘 보이지는 않았지만 무언가 이상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그 순간 사내의 손목에서 번쩍이는 옥패가 눈에 스쳤습니다. 달빛이 꼭 그 옥패만 비추는 듯 반짝였는데 그 문양은 궁궐 안에서도 오직 왕족만이 지닐 수 있는 봉황 문양이었습니다. 설인의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이분이 세자이시구나. 궁 안에서 이런 늦은 시각까지 돌아다니는 것은 위험하다. 그러니 그만 처소로 가거라. 세자는 그 말만 남기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설인은 세자의 뒷모습을 아련하게 쳐다보며 이 만남이 단순한 우연이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헌데 세자 저하의 얼굴에 어둠이 서려 있구나. 잘못 본 것이라면 좋으련만. 설인은 걱정스러운 마음을 안고 처소로 돌아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관상감에서 나온 관상가 허 정관이 궁인들의 관상을 보러 왔습니다. 병이 잦은 대비마마의 명으로 불길한 기운을 가진 자를 골라내기 위함이었습니다.
허 정관은 많은 궁녀들의 상을 보고 고개를 저었지만 마지막 순서로 서린 앞에 선 순간 붓을 들던 손이 허공에서 멈춰 섰습니다. 이 여인은 존귀하기 짝이 없는 왕후의 상이다. 순간 주변 상궁들과 내시들이 술렁였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 아이는 비천한 여종입니다. 이 눈매, 이 미간의 기운, 그리고 귀의 흐름까지 틀림없는 왕후의 상입니다. 이 소문은 대비의 귀에도 들어갔고 그날 밤 서린은 내금위에 의해 밀실로 끌려가 취조를 받게 되었습니다. 너의 정체는 무엇이냐? 천한 여종이 어찌 왕후의 관상을 지녔다는 것이냐? 아무리 왕후의 상을 가졌더라도 신분이 천하다면 의미 없는 관상일 뿐이옵니다. 대비마마, 이 아이의 말이 맞습니다. 이 아이의 부모와 친척들을 다 알아보았지만 천한 출신이었습니다. 그래. 허나 이 아이가 궐 안에 계속 있는다면 내가 신경이 쓰여 더 병이 나겠구나. 당장 궐 밖으로 내보내거라. 대비마마. 하루, 아니 반나절만이라도 이곳에서 머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반드시 마무리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시끄럽다. 지금 당장 치워라. 불길한 아이 같으니. 대비는 상궁에게 눈짓을 하고 자리를 떠났고 상궁은 조용히 서린을 데리고 궐문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상궁마님, 내일 궐을 나가게 해주십시오. 한 사람의 인생이 달린 일입니다. 부디 모른 척 해주실 수 없겠습니까? 상궁은 그 애절한 부탁에 잠시 걸음을 멈추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좋다. 넌 오늘 궐 안에 없는 사람이다. 그러니 오늘 안으로 일을 마무리하거라. 상궁마님,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서린은 어제 달빛 아래 마주쳤던 세자를 찾기 위해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세자의 얼굴에 서렸던 짙은 그림자. 앞으로 큰 위기가 그를 덮칠 것이라는 징조가 분명했습니다. 서린은 그 위기가 오늘 밤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가슴을 졸였습니다. 서고 근처에서 조용히 책을 읽고 있던 세자 앞에 서린이 숨가쁘게 나타났습니다. 너는 그날 밤 길에서 보았던 그 처자가 아니더냐? 전하. 더는 시간이 없습니다. 오늘 밤 저하께 화가 닥칠 것입니다. 세자는 의아한 눈빛을 거두지 못했으나 서린의 눈 속 깊이 서린 절박함에 잠시 책을 덮었습니다. 바로 그때 서고 창문 밖에서 미세한 인기척이 들려왔습니다. 서린은 재빨리 병풍 뒤로 세자를 끌어당겼습니다. 순간 창문 틈으로 짧게 번쩍이는 칼날빛이 보였습니다. 이것이 네가 말한 위기란 말이냐? 예, 저하.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닙니다. 저들이 실패했다면 곧 다른 수를 쓸 것입니다. 잠시 후 한내시가 두 손을 앞으로 모으고 고개를 숙인 채 서고로 들어섰습니다. 세자가 이곳에 있다 들었는데 오늘 밤을 또 넘기게 둘 수는 없지? 그 말과 함께 내시는 천천히 허리를 펴고 손을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그 손에는 시퍼렇게 빛나는 단도가 들려 있었습니다. 병풍 뒤에 몸을 숨긴 세자는 아주 미세하게 뚫린 구멍을 통해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내시는 잠시 주위를 두리번거리다 표정을 감춘 채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가 서고 문을 나서자 세자는 비로소 길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제야 세자는 자기 품 안에 기댄 서린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녀는 숨을 죽인 채 병풍 밖의 기척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으려는 듯 고요히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넌 겁나지 않는 것이냐? 세자 저하께서 무사하시다면 전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한마디가 세자의 가슴 깊숙이 파문처럼 번져갔습니다. 너를 이대로 보낼 수는 없겠구나. 세자는 서린에게 숨겨둔 자신의 한복을 내어주었습니다. 암행 나갈 때 입는 한복이다. 이 옷으로 갈아입고 내 침소로 가자. 그리고 나를 지켜라. 서린은 세자가 건넨 한복을 두 손으로 받았습니다. 손끝에 닿는 순간 그녀의 심장이 조용히 떨렸습니다.
어서 갈아입거라. 오늘 밤은 나 혼자선 버틸 수 없을 듯하구나. 두 사람은 깊은 밤 달빛을 등에 업고 서고의 뒷문으로 빠져나왔습니다. 잠시 후 세자를 모시는 김내관이 서고 문 밖에서 세자를 기다렸습니다. 세자 저하, 밤이 늦었사옵니다. 어서 침소로 드시지요. 기다려도 답이 없자 김내관은 한숨을 쉬며 서고 문을 열었습니다. 뭐요? 또 없으시네. 세자 저하, 어디로 가신게요? 어제도 몰래 나가시더니. 김내관은 설마 하는 마음으로 동궁전으로 갔고 기대 없이 세자의 침소 문을 열었습니다. 헌데 이것이 무슨 일이랍니까? 세자 저하께서 왜 여기에 계시옵니까? 내 침소에 내가 있는 것이 이상한 것이냐. 내 놈이 졸고 있어서 그냥 나 혼자 왔다. 되었느냐? 제가 졸았사옵니까? 그것을 나한테 묻는 것이냐? 하긴, 졸리면 업어가도 모르는 법이지. 이 대화를 듣는 서리는 웃음을 참느라 손바닥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서리는 그렇게 세자 침소 병풍 뒤에 있는 비밀의 방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며칠 뒤 이른 아침, 서리는 세자의 관상을 보며 하루를 시작하게 했습니다. 밤새 편안하셨는지요? 매일 밤 내가 함께 해주니 마음이 아주 편안했다. 바로 그때 서린의 눈에 세자의 얼굴에 드리운 어두운 그림자가 비쳤습니다. 세자 저하. 오늘은 그 어떤 차도, 그 어떤 음식도 입에 대지 마시옵소서. 무슨 연유로 그러는 것이냐? 오늘 저하의 관상에 검은 기운이 얽혀 있습니다. 음식으로 탈이 날 징조이옵니다. 오늘은 대비마마께서 주최하시는 학문 토론이 있어 많은 이들과 자리를 함께해야 하느니라. 저하, 오늘은 복통을 핑계로 모든 음식과 술을 사양하시고 대신 그 술과 차를 반대 세력의 인물들에게 하사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그들의 반응도 지켜보시지요. 그리고 저하께서 직접 드실 차는 김내관으로 하여금 미리 준비케 하시면 될 것입니다. 세자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시 후 학문 토론이 시작되고 모두가 세자의 잔이 채워지기를 기다렸습니다. 잔에 붉은 술이 고이자 세자는 뜻밖에도 술병을 들고 제일 먼저 대비마마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대비마마의 미간이 순간 찌푸려졌고 얼굴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대비마마, 이런 자리를 마련하시고 저를 아껴주시는 마음에 한 잔 올리겠습니다. 내 술도 여기에 있는데 괜찮겠느냐? 대비마마께서도 저에게 한 잔 따라 주시지요. 대비마마는 대신들의 시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세자의 술을 받았습니다.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대비마마의 만수무강을 기리며 먼저 술을 드시지요. 대비마마의 표정은 점점 차갑게 굳어갔고 손은 미세하게 떨고 있었습니다. 대비마마는 천천히 술잔을 입으로 가져가다 손에서 미끄러지는 듯 연기했습니다. 내가 오늘 몸이 좋지 않은 듯하구나. 무엇들 하느냐? 어서 대비마마를 침소로 모시지 않고. 세자는 들고 있던 술잔을 내려놓고 소리치며 김내관에게 눈짓을 주었습니다. 김내관은 그 혼란 속에서 세자의 술병을 옷 속에 감췄습니다. 잠시 후 김내관이 비밀리에 확인한 결과를 세자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세자 저하, 독주가 맞사옵니다. 알고 있었다. 허나 아직 전하께 알릴 때가 아니다. 대비마마는 자신의 본색을 스스로 천하에 알리게 될 것이다. 내가 그리 만들 것이다. 그날 밤 침소로 돌아온 세자는 지친 몸과 마음을 침상에 눕히며 중얼거렸습니다. 설이나, 오늘은 참 힘든 날이었구나. 비밀의 방에서 기다리던 서리는 그 목소리를 듣자 깊은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무사히 돌아오셔서 다행입니다. 그녀는 살며시 문을 열고 세자 앞에 다가앉아 작은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안에는 곶감, 약과, 그리고 떡이 들어 있었습니다. 내가 먹지 못할 것을 알고 준비한 것이냐? 오늘은 목숨이 오가는 하루였습니다.
어찌 마음 놓고 드실 수 있었겠습니까?